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밤 미증시가 하락을 한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어제 하락을 했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한 가운데서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약세 속에 우리 증시가 1등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좋은 쪽이 아니라 하락률 1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금 영상 찍는 시점에서 이제 홍콩 상생 지수는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서 플러스로 변한 상태인데, 하여튼 우리 코스닥은 하락률이 아시아에서 1등을 찍으면서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2.07% 하락 마감을 했고 이제 990포인트도 깨진 상태로 마무리를 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뭐 코스피도 안 좋은 흐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유독 이제 거의 뭐 코스피 대비해서 약 두 배 정도 뭐 더 하락률이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지 그 하락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떠한 내용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뭐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이 영향받으면서 시가 개파락이 발생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전에 국내적으로 이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이슈가 나온 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내용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의 어느 정도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지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분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다. 두 종목이 이제 시총이 전일 기준 3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식약처에서 휴젤과 파마 리서치 이제 뭐 허가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이제 급락을 하는 부분이었고 뭐 휴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급락을 하고 반등하는 하다가 거래 정지까지 지금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급락에 나와 보니까 이 제약 쪽에 이제 악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심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여 뭐 지수가 시원하게 가는데 아니면 또 이제 IT 쪽에 IT 뭐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쪽이 좀 움직여야지 제대로 좀 지수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쪽이 좀 두 종목이 확실하게 빼주니까 특히나 이제 공매도 대상도 되는 종목들로 코스닥 150에 속하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흐름이 이렇게 안 좋아 버리니까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휴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지금 휴젤 측은 이제 뭐 취소에 대한 소송을 좀 제기하겠다. 식약처가 뭐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 이거 수출용이었기 때문에 국가 출하 승인 없이 뭐 판매할 수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가운데 휴젤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또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 자체는 뭐 좋았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또 하필 이제 기업 설명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거래 정지된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리고 또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GS의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고등이 켜져 버리면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 가지 이슈로 굉장히 안 좋은 게 이제 뭐 계속적으로 엮여지는 상황이 좀 발생한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고 가볍게 한번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를 가볍게 좀 보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뭐 흐름이 여기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2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시가 개파락하고 급락이 나온 흐름이었고 보시면 분봉 보면 이렇게 훅 떨어지고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움직인 흐름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급락을 하고 한번 뭐 VI 발동했다가 다시 풀렸다가 다시 VI 발동하고 이렇게 움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투심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분명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플러스적으로 이제 메인급은 아니지만 이제 뭐 1차적인 메인은 이거라 이제 한 개 정도 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인급은 아니지만 뭐 플러스로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는 게 하한가 종목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인트로메딕이 이제 감자에 대한 부분 어제 뭐 IM이 감자에 대한 부분으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인트로메딕이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자랑 이제 병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뭐 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휴지의 파마 리서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 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종목이 하나 코스닥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에 들어왔는데 이제 종목이 이제 항상 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해드렸지만 이게 시장에 덩치 큰 애가 다 기어 들어오면 시장 자체가 희석되고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분명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는 이제 시총 5천억 정도였으나 이제 주가가 긍정적인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총 1조가 넘어가면서 흐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뭐 주변에 이제 수급을 꼬이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충분히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성공적으로 디어유가 상장을 했지만 어쨌든 시장 전체에는 조금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제 장중에 제가 뭐 채팅방에 올려드린 부분인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는 채팅방에 올려드린 부분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드린 부분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뭐 생산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요소수라든지 요소수는 뭐 풀려가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에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부담이 분명히 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고, 또 이제 지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야 지난번 미증시도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뭐 미증시 갈 때는 못 가고 또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는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우리 증시와 미증시와의 차이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 키워드를 몇 개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준기축통화 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는, 약간 통화의 그 힘이 좀 약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추가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경제 구조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수출 위주가다 보니까 약간 이게 주식으로 표현을 하면, 주식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국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가 뭐 조금 들썩인다 싶으면 확 이제 뭐 개선이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약간 뭐 안 좋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자사주. 미증시는 그동안 지금 뭐 달러가 계속적으로 뭐 왕창 뿌려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가서 지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자사주라는 것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소각하고, 또 그리고 배당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리고 또 뭐랄까요,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주식을 다시 산다든지,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의 수량 자체를 다운시켜버려서 결국엔 이제 시장에 있는 공급 자체를 다운시켜버리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가 워낙 지금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달러를 많이 풀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나,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이 좀 인색한,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더라도 소각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코스닥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최근에는 또 이 부분은 이제 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간 그랬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가장 좀 핵심적인 것은 시장에 이제 파이는 이만큼인데 자꾸 뭐 이만큼짜리 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다 뭐 어항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자꾸 뭘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넘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넘친다는 게, 이게 결국에 이게 새로운 뭐 그러니까
조그만 수저에 계속적으로 큰 이제 물고기가 들어오면서 물이 넘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의 흐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과잉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특히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기업에 이제 신규를 상장하는 경우도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모회사가 이제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결국 모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해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받으면서, 물론 자회사에 대한 부분의 좀 뭐 제대로 확실하게 모회사에 제대로 평가가 돼서 뭐 주가가 안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주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가 돼서 이게 어쨌든 회계 처리 과정 속에서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다 이제 통합해서 회계를 뭐 보고를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자회사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이게 똑같은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겹쳐지는 종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실적을 발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뭐 더블 카운팅 그리고 트리플 카운팅까지도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한국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까지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더 해보면, 1차적으로 이제 시가 개파락이랑 이제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였던 거는 뭐 미증시 하락이 영향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특히 시가 개파락은 영향이 가장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뭐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서는, 코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이유에서는 이제 뭐 제약 쪽에서 이제 올블러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면서, 뭐 제약이랑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뭐 충격을 완화는 시켜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젤이라든지 파마 리서치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덩치 큰 애가 와서,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해당 그 덩치 큰 애 자체의 이제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조금 흐린 부분이 있었다라고까지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넘어가서 보면, 일단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22 이동평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이동평선이 굉장히 밀집된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서 까지면서 밀려버리면서 22 이동평선에 이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횡보 구간 자체를 또 이제 매물로서 작용을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잡아주는 시간이 필요한, 물론 이제 내일 바로 치면서 이제 회복을 해준 다음에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일 뭐 최소한 이제 뭐 이 의복의 절반만큼은 해결해주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좀 잡아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거래소와 코스닥이 이제 완전 뭐 바뀐 듯한, 거의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또 심했다는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서, 시장에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약했던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